애녀석, 어린애, 아이놈으로 불리던 말을 없애고 늙은이, 젊은이라는 말과 같이 어린이라는 새로운 말을 만든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위해 어린이날 제정 등 많은 활동과 더불어 신문과 잡지 등의 다양한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선생의 저작 가운데 동화를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쓴 동화 작법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화, 동요, 소품문 세 가지 작법을 90줄에 쓰라는 것은 도저히 못할 말이니 동화, 동요를 짓는 이에 주의할 것 몇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90줄에 되는지. 동은 아이란 동이요, 화는 설화의 화인즉 결국 동화는 아동 설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이외의 사람이 많이 읽거나 듣거나 하는 경우에라도 동화 그것은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동화가 가져야 할 첫째 요건은 아동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것이나 또 어린이사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동화를 소설 쓰듯 하느라고
공연한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동화에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아동의 머리를 현란케 하는 폐가 있기 쉽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여름 일기에 더운 것을 말할 때에 온도 몇십 도나 되게 덥다고 하면 모릅니다. 덥다 못하여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어가도 그래도 덥다고 하면 아동은 더위를 짐작합니다. 의주에서 부산까지 이천리나 되니까 굉장히 멀다 하면 아동은 그것을 짐작 못합니다. 걸음 잘 걷는 사람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걸어서 스무 날 밤, 스무 날 낮을 가도 다 가지 못한다 하여야 그 굉장히 먼 것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또 동화를 쓰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상하게 길게 오래 하더라도 그것을 읽거나 듣는 아동은 그 중에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뿐만을 추려가집니다. 아동을 많이 접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길다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데군데 뛰어가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활동 사진을 보아도 다른 사실은 전혀 모르고 걔가 자동차를 쫓아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싸움하는 것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화 작가나 구연자가 아동이 알지 못할 말, 아동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을 쓴다 하면 쓸수록 노력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화가 가질 요건은 둘째, 아동에게 유효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유쾌한 흥을 주는 것이 동화의 생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적 가치 문제는 셋째, 넷째 문제이고 첫째,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의미를 가졌을 뿐이고 아주 흥미가 없으면 그것은 동화가 아니고 이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러한 교육적 의미가 없어도 동화는 될 수 있지만 아무러한 유혈도 주지 못하고는 동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셋째, 교육적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치겠는데 교육적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장황하겠으니까 여기에는 그만두겠습니다. 동화에 관하여도 간단하게나마도 다 쓰지 못하였으니까 약속한 동요는 전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 방정환 선생의 동화에 대한 철학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연이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동요, 소품문 세 가지 작법을 90줄에 쓰라는 것은 도저히 못할 말이니 동화,
동요를 짓는 이에 주의할 것 몇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90줄에 되는지. 동은 아이란 동이요. 화는 설화의 화인즉 결국 동화는 아동 설화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 이외의 사람이 많이 읽거나 듣거나 하는 경우에라도 동화 그것은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동화가 가져야 할 첫째 요건은 아동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것이나 또 어린이사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동화를 소설 쓰듯 하느라고 공연한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동화에 있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아동의 머리를 현란케 하는 폐가 있기 쉽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여름 일기에 더운 것을 말할 때에 온도 몇십 도나 되게 덥다고 하면 모릅니다. 덥다 못하여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어가도 그래도 덥다고 하면 아동은 더위를 짐작합니다. 의주에서 부산까지 이천리나 되니까 굉장히 멀다 하면 아동은 그것을 짐작 못합니다. 걸음 잘 걷는 사람이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걸어서 20알 밤, 20알 낮을 가도 다 가지 못한다 하여야 그 굉장히 먼 것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또 동화를 쓰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상하게 길게 오래 하더라도 그것을 읽거나 듣는 아동은 그 중에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뿐만을 추려가집니다. 아동을 많이 접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길다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군데군데 뛰어가면서 자기가 아는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활동사진을 보아도 다른 사실은 전혀 모르고 걔가 자동차를 쫓아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거나 싸움하는 것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화 작가나 구연자가 아동이 알지 못할 말, 아동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을 쓴다 하면 쓸수록 노력만 허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화가 가질 요건은 둘째, 아동에게 유효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마음에 기쁨과 유쾌한 흥을 주는 것이 동화의 생명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적 가치 문제는 셋째, 넷째 문제이고 첫째,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적 의미를 가졌을 뿐이고 아주 흥미가 없으면 그것은 동화가 아니고 이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러한 교육적 의미가 없어도 동화는 될 수 있지만 아무러한 유혈도 주지 못하고는 동화가 되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셋째, 교육적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치겠는데 교육적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장황하겠으니까 여기에는 그만두겠습니다. 동화에 관하여도 간단하게 남아도 다 쓰지 못하였으니까 약속한 동요는 전혀 못 쓰게 되었습니다.